안녕하세요. 옥동 제니스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품사 활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동사는 조금 모양을 형태를 바꿔서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걸 한번 볼게요. 동사가 명사로 바뀔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사의 뒤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로 쓰는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요거죠. 문장에서 역할이에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동격의 보호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명사로 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명사로 쓰였을 적에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해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예문을 보면, to swim in the sea is dangerous 라고 했죠.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좀 위험하다 라고 했어요. 문장에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is는 자동사예요. dangerous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똑같은 주격 보호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동격이 아닌 서술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은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는 단수인 is가 왔어요. are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동격의 보호로 쓰일 적에는요, 동명사와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는요, swimming in the sea is dangerous.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긴 거를 굉장히 못생긴 문장으로 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예쁘게 세련되게 바꿔보려면 우리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가짜 주어 is를 쓰고요. 나머지 is dangerous. 그리고 원래 있었던 진짜 주어는요, 뒤로 보내게 돼요. to swim in the sea.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주어로 쓰였다면은, 이제 우리 목적어로 한번, 그 다음 첫 번째 주어로 쓰였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동격의 보호도 한번 해볼 거예요. My plan is to swim in the sea. 자, 그래서 내 계획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내 계획입니다.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동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to swim in the sea는 동격이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였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를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swim in the sea.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동격의 보호 역할을 할 때 동명사와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wimming in the sea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투부정사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미래지향이에요. 미래지향. 동명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요, 과거지향이에요. 그래서 미래지향인 투부정사와 과거지향인 동명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체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취할 수 있지만 뜻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운 적이 있었죠. 만약에 배운 적이 없더라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나중에 또 정리해 볼 거예요. I는 문장에서 주어고요. want는 타동사예요. to swim in the sea 하게 되면 목적어가 되겠죠? 원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은요, 투부정사를 써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져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고요.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swimming이라고 하는 과거지향인 동명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은 to 부정사를 만드는 것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있으면 to 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요. to 부정사의 명사의 용법 중에서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게 진짜 주어잖아요. 이 진짜 주어는요, 앞엔 사실은 의미상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for 플러스 그 의미상 주어의 목적격.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데요. 보통 대개는 다 for를 쓰고요. of를 쓸 때는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뭐가 있을까요? rude라든지 polite이라든지 impolite, kind 뭐 되게 많겠죠? clumsy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의미상 주어를 쓰는데 의미상 주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인 주어 for people, for them, for us, for you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의미상 주어도 가르쳐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그리고 분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동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는 방법은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 원형의 ing와 pp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과거 분사인데요. 실제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면 보통은 과거 분사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동사가 과거나 과거 분사로 바뀔 때 불규칙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요, irregular verb라고 해요. 이 irregular verb는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먼저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바꿀 때 to 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은 해석을 하는 방식이요, 뭐뭐 해야 할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우린 to swim in the sea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형용사로 바꿔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는 to swim in the sea를 명사로 사용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to swim in the sea를 형용사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I have a plan to swim in the sea. 나는 바다에서 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o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나 대명사, 그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법이라는 것은 이 품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어법인 거거든요. 자, 그럼 바다에서 수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럼 to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 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앞에 수식해야 될 명사를 꾸며줄 때 이 to 부정사는 자동사가 올 수도 있고 타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타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자동사가 올 때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치사가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친구인데요. 말할 친구라고 하면요, talk with 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친구인데요. 도울 친구 하면 a friend to help 이게 되고요. 친구인데요. 나를 도와줄 친구라고 하면요, a friend to help me 라고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분사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go, went, gone과 같이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외운 적이 있겠죠? become, became, become과 같이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gone이나 become은요, 얘들과 성질이 달라요.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고요. 동사의 시제에서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요.
그럼 이 곤과 become은 뭘까요?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해요. 과거 분사. 영어로는요. past participle 이라고 하죠. 과거 분사. 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과거 분사들은 이 품사가 형용사예요. adjective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요, 동사처럼 쓸 수는 없어요. 단독으로는. 그래서 이 과거 분사는 비동사와 함께 쓸 때는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have나 has와 함께 쓸 때는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웠어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므로 주어 뒤에 서술형으로 단독으로 과거 분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분사를 보게 되면요. 생긴 모양은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과거 분사는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면은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I am teaching English. 선생님이 이름이 레이첼인데요. 그러면 레이첼로 바꿔볼게요. Rachel is teaching English. 레이첼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에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요. 이 teaching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conference was held in 울산. 그 회의가 울산에서 열렸다, 개최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수동태니까 과거 분사가 왔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왜 진행의 의미가 있는지, 수동의 의미가 있는지. 아까 그리고 이제 능동이란 말도 있죠. 실제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tire 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뭇을 지치게 하다예요. 예를 들면 the movie가 있을 거고요. 레이첼 두 개를 해볼게요. 자, the movie is tiring 하게 되면은요. 영화는 너무 지루하다예요. 알겠죠? 죄송해요. tiring 말고 선생님 지금 boring을 하려고 했어요. boring. boring으로 바꿀게요. 자, 우리 boring으로 바꿔봐요. boring. 자, bore 하게 되면 지루하게 하다. 자, 그래서 the movie is boring. 영화는 지루하다. Rachel is boring. 가능하죠. 레이첼도 지루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한테 지루하단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보통은요. bored와 같이 과거분사형이 많이 쓰여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는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바뀌는 경우예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바뀔 거면 동사가 부사로 바뀌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사와 분사 구문은 좀 달라요. 분사는 하나의 형용사로 바뀐 동사 형태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이 부사구가 됐으니까 이때 이 분사는 우리가 부사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은요. 목걸이, 때, 조용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용법이거든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 결과, 이유, 원인,
시간, 조건, 양보가 있어요. 목적일 땐 뜻이요. 뭐뭐 하기 위하여의 뜻이고요.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꿀 수 있어요. 결과는요. only to 부정사가 되면은 결국 뭐뭐 하다. 또 grow to be 블라블라가 되면 자라서 성장해서 뭐뭐가 결국 되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 봤더니 wake up 했더니 뭐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의 결과가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세요. 원인과 이유는요.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있고요. happy라든지 sad, pleased와 같이 감정의 형용사가 있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게 되면은 원인과 이유가 돼요. 시간 조건 양보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문제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줄 거예요. 자, 동사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네요. 잊어버린 게. 동사가 부사로 바꾸는 거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이거예요.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민다. 무조건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나중에 정확히 이제 분사 구문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시제하고 태까지 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When Tom went to school. 탐이 공부하러 학교를 갔을 때 Tom did not see anybody.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when Tom went to school 이라고 하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얘를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이렇게 분사구문을 쓸 적에는요. 긴 글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먼저 when을 없애고요. 똑같은 주어인 탐을 없애고요. 시제가 같기 때문에요. 얘를 뭐로 바꾸냐면요. going to school 바꾸는 거예요.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자, 지루한 수업이었겠지만 지금까지 동사의 품사 활용을 가르쳐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